안녕하세요. 루스클랜의 클랜장 STL 알렉스 홍입니다. 오늘은 스쿼드를 처음 접하시는 한국 유저분들을 위해 게임 플레이에 있어 기본적인 플레이 요소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신변 가이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녹화이다 보니까 제 말이 많이 버벅거릴 수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먼저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쿼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 게임의 한글화 수준인데요. 한글화가 되어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스쿼드는 사실 스쿼드 V13 버전 업데이트 이후로부터 얼리얼 엔진 업데이트에 있어서 파일 코딩의 문제로 한글 문자들이 다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언어를 영어로 바꾸어 플레이 하셔야 하는데요. 지역 한글화에 대해서 현재 제작사는 후순위 업데이트라고 하니 지금은 우선 영어로 언어를 바꾸어서 설정하시고 플레이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쿼드의 언어 설정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스팀에서 라이브러리, 스쿼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속성, 그 다음에 언어, 영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글화가 돼 있었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먼저 초반에 한글화로 인하여 한국어로 언어 설정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바꾸어서 설정해 주시고 이것을 그냥 닫기를 누르시면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제 스쿼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스쿼드를 이제 로비 서버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버들이 쫙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공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창이고, 커스텀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서버들을 이제 찾아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 커스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이제 이런 모드들 그러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서버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서버들을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이제 훈련장 이렇게 있고 세팅 크레딧 하면 이제 이렇게 제작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트레이닝을 이제 저희가 들어갈 텐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인펜트리 튜토리얼 보병 튜토리얼이고 헬기 튜토리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고자 미국하고 러시아에 있는 제이슨 레인지 훈련장을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스쿼드를 시작해서 이제 스쿼드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들이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로딩이 끝나면 이 화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군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미 미 육군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게임은 전판에 하던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경우 공방에서 전판에 하던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경우 그냥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그 팀 그대로 유지되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으로 옮겨가고 싶다 그러면 클릭 투 조인 이 USA로 클릭 투 조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클릭 투 조인을 하면 이제 다음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스쿼드 여기는 분대 목록이 나오고 롤킥 셀렉트라고 해서 병가 선택창이 나오고 스폰 셀렉트라고 해서 스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나오고 지도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스쿼드가 없죠. 스쿼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엔터 네임 여기서 이제 스쿼드 이름을 입력해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크리에이트 스쿼드를 만들어도 됩니다. 분대를 떠나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리브 스쿼드를 하면 분대를 떠나게 되고요. 한글로 이렇게 분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분대를 맡다 보니까 분대장 표시가 뜨고 분대장 병가로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되는 게 보입니다. 여기 있는 게 분대장 병가고요. 그 다음에 리드 크루맨이라고 해서 운용병, 그러니까 운전병 병과의 분대장, 리드 파일럿 하면 항공병과의 분대장, 메딕은 의무병, 크루맨은 운전병, 파일럿은 뭐 말 그대로 그냥 파일럿 이렇게 돼 있고 다이렉트 컴뱃 병과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투병 하는 병과들은 이렇게 소총수 라이플맨, 오토매틱 라이플맨 자동 소총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요. 언암드는 이제 비무장 상태예요.
저도 이걸 왜 넣는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아무튼 비무장 이렇게 병가가 있고요. 다음에 그 밑에 파이어 서포트 병가, 화력 지원 병가로는 또 한 번 다시 어토매틱 라이플맨이 나오고, 그레네디어 유탄수가 나오고, LAT 막스맨 이렇게 나옵니다. LAT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안티 탱크라고 해서 이제 경대전차 사수들을 말하고요. 막스맨 같은 경우에는 지정사수를 말합니다. 머신거너는 말 그대로 좀 더 강력한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머신거너고요. 헤비 안티 탱크 병과는 LAT보다는 좀 더 센 대전차 화기들을 가지고 있는 병과입니다. 그다음 컴뱃 엔지니어, 전투공병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컴뱃 엔지니어 병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과를 선택하고 나서 총기를 바꿀 수 있는 병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병과들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창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리드크루맨 선택했는데 밑에 총기가 안 뜬다. 그러면 자기가 쓰는 총기 이거 하나밖에 쓸 수 없는 병과인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스쿼드 리더로 돌아가서, 저는 어쿠그를 좋아해서 어쿠그를 쓰는 분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맵으로 보면은 여기 알파, 브라보, 찰리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따로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겠지만 포넥틱 코드라고 해서 지도를 읽는데 필요한 그런 알파벳들이고요. 격자 무늬로 이렇게 원래는 지도를 판독하는 것이 맞는데, 예전에 있는 오래된 버전에서는 진짜 실제로 격자 무늬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격자에서 막 이렇게 찾아야 됐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갖다 대면은 찰리 4, 6, 8 이런 식으로 바로 좌표를 판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도를 확대하고 싶으면 마우스를 휠을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아래로 내려주면 축소가 되겠죠. 저희는 메인 베이스 중에서 골프 788에 스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클릭하셔도 스폰이 되고, 여기 있는 지도에 있는 이 마크를 클릭하셔도 스폰이 됩니다. 한번 스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폰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스웨스트, 노스, NWN 이런 컴파스 나침반이 나오고요. 밑에 방위각도 나오고, 오른쪽 화면 하단에는 자기가 앉아있는지 누워있는지 서서 있는지, 네, 이런 동작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화기, 그리고 100m의 0점과 한발, 단발 사격으로 되어 있는 사격 모드, 그리고 탄창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창이 나옵니다. 자, 똑같이 WSD를 이용해서 이동해 줄 수 있고,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는 이제 시야가 100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설정한 90보다는 약간 조금 다른 조준경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시야각 설정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이제 박격포와 기관총, 무반동포, 대공포, 대인찰미사일,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공용화기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일단은 보병 사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hift를 누르면 달릴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표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컨트롤로 앉은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조준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조준을 하면 되는데, 지금 단발 사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걸 사격 모드를 바꾸고 싶다, 연사가 필요하다, M4A1이다 보니까 연사가 가능한 총이죠.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사격 모드가 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굳이 1번을 안 눌러도 마우스 힐 버튼을 클릭하면, 마우스 힐을 클릭하면 이렇게 또 사격 모드가 바뀝니다. 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탄창이 노란색으로 몇 발 썼더니 바뀌었죠. 탄창이 풀탄창에서 몇 발 썼다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쏘면 쏠수록 빨간색으로 탄창이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자, 한번 쏴보겠습니다. 연사로. 자, 아예 이제 빈 탄창이 됐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쏘면 쏠수록 빨간색으로 탄창이 바뀌다가
비면 딱 이렇게 빈 색깔로 탄창이 표시가 됩니다. 재장전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재장전이 끝난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 앞만 보고 가면 또 좋지만 뭐 주변을 볼 그런 필요가 생긴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변을 볼 수가 있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뭐 재장전 모션도 정확히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재장전을 해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총 사격술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조준 사격, 비조준 사격인 지향 사격, 뭐 원거리인 적에 대해선 단발 사격, 근거리인 적에 대해선 연발 또는 3.4 뭐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무기인 수류탄으로 이제 설명을 위하여 수류탄 교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여 왔습니다. 수류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3번을 누르면 파편 수류탄이 나오고요. 스쿼드에는 두 가지의 투척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원거리에 대한 적을 공격하는 높이 던져 투척 방식이 있고요. 군대에서 많이 던져왔던 방식이고요. 다음으로는 근거리 적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낮게 던지는 방법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던질 수가 있어요.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밀집된 적이나 혹은 자기신이 진입해야 될 이런 건물 같은 데에 던지는 방식이 들어가기 전에 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용화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하여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용화기 사격장에 왔습니다. 공용화기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이제 화기는 박격포인데요. 자, 이제 왼쪽부터 미군 박격포, 러시아군 박격포, 그 다음에 반굿 및 민병대가 사용하는 박격포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미군 박격포를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 F키를 눌러보면 이런 상태가 나옵니다. 밑에 이제 비어있는 탄창이 자동으로 장전되면서 탄창이 채워지고 단발 사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장전된 탄종인 박격포 탄종인 이제 구폭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준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늠자가 나옵니다. 스쿼드에서 박격포를 조준하는 방법은 아래 방위각을 맞춰주고 레인지 값, 그러니까 사거리 값과 밀값을 맞춰주면은 조준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박격포의 최소 사거리가 50m인 관계로 50m의 밀값인 1579를 맞춰주면 뭐 방위각에 맞춰서 5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표적에 맞게 되겠죠. 탄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1579의 밀값을 가지고 박격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탄종이 있어요. 자, 1579 50m 맞추고 세 발이 한 탄창이니까 세 발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눌러주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간초가 흐르면 이제 알아서 이제 포탄이 다시 지면에 탄착하게 됩니다. 탄착하게 되고 이 구폭탄과 연막탄의 탄착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연막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연막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막탄 같은 경우 똑같은 거리에다 한번 사격을 해볼 텐데, 고폭탄은 이제 살상용으로, 직접적인 살상용으로 지원 사격을 하는데, 지원 포격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탄종이고, 연막탄 같은 경우에는 아군의 진격을 보호하거나 적의 진격을 방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막탄 사격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똑같이 탄착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탄착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연막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던지는 이렇게 연막 수류탄보다 훨씬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속한 연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퍼지는 시간까지가 대략 한 40초에서 1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네, 다음은 이제 살펴볼 무기는 옆에 있는 기관총, 거치형 중기관총이랑 다음에 무반동포입니다. 이 무반동포 같은 경우에는 윤병대랑 반군이 사용하는 공용 화기이고요. 이 먼저 이걸 사용해 보자면 재장전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눈금이 뜹니다. 옆에 이제 2, 4, 6, 8, 10, 12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 숫자들 뒤에 공을 2개씩 붙여주면 200, 400, 600이 이렇게 되겠죠. 그거에 이제 미터를 붙여주면 그게 바로 0점이 됩니다. 즉 저기 멀리 있는 1000m 표적이 되고 한번 사격을 할 텐데, 그러면 10에 대고 사격을 하면 되겠죠. 10에 대고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탄착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까운 거리도 한번 탄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200m. 정확히 탄착하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m 사격을 한번 해볼게요. 100m 같은 경우에는 조준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십자선에 조준을 하고, 조준하면 정확히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살펴볼 공용 화기는 이제 중기관총입니다. 중기관총을 타고 재장전을 시켜주면 이런 모션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재장전이 좀 길죠? 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중기관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조준경이 나오고요. 똑같이 4, 6, 8 뒤에 공을 2개씩 붙여주면 그것이 바로 미터로 바꿔주고 0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00m 표적에 대고 한번 쏴볼게요. 네, 바로 이렇게 맞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400m 이하의 표적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원에 맞추고 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기관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력이 세기 때문에 거의 한 발 내지 두 발이면은 바로 다운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옆에 보면은 이제 대공포 하나가 있는데 대공포 한번 타볼게요. F7을 눌러서 탈 수 있습니다. 재장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만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대공포입니다. 옆에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프래그멘테이션 트레이서라고 해서 파편 예광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300m가 기본적인 0점으로 되어 있고 오토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대신에 이것은 정조준을 했을 때 조준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프래그멘테이션 트레이서라는 파편 예광탄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예광탄의 특성을 이용하여 탄착권을 확인해 주시고 사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파괴력이 실질적으로 보병한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장비한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보병인 경우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에 터진다면 이런 파괴력을 가져요.
이것이 관군과 민병대가 정규군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화력 중에 가장 강력한 화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화기인 거치형 대전차 미사일 토우랑 코넷을 살펴볼 텐데, 토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토우 운전을 하고 있고요. 토우 이렇게 장전이 끝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정조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 아래쪽에 이제 거리 측정기가 이렇게 뜨는데, 이 거리 측정기를 통해서 표적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1000m를 조준해보고 사격을 할 텐데, 1000m가 생각보다 먼 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좀 부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쿼드의 모든 확대가 되는 조준경은 Q 버튼을 통해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토우 같은 경우에는 유선 유도 대전차 미사일이다 보니까 마우스가 가는 대로 이렇게 유도가 되고요. 일단 1000m 사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사관이 떨어지고 전체가 발사됩니다. 줄이 날아가는 게 보일 수 있죠. 네, 1000m 표적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다음에 할 사격은 1000m를 조준했다가 1500m를 한번 조준해보는 그런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한 상태에서 사격 개시. 네, 맞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지만 1500m의 표적에 맞추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급한 대로 사용할 경우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대보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거리에 사격할 경우 최소 사거리로 인하여 이제 토우가 폭발하지 않고 그냥 땅에 이렇게 사격을 할 때에는 항상 최소 거리인 한 30m 내지 5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사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0m 정도 넘어서 그냥 80m 정도에 대고 한번 사격을 해볼게요. 70m 정도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넷 같은 경우에는 토우와 달리 곡선형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탄도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하셔서만 사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곡선형으로 날아가는 게 보이죠. 코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번 이렇게 조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작동하는 방식은 토우랑 코넷이 똑같기 때문에 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공용 화기들은 맵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은 군대장이 건설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메뉴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놓게 되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표시하여 군대원들이 이걸 삽을 들고 건설을 해줘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용 화기들은 전술적인 위치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군대장이 생각하는 전술적인 위치들의 이런 공용 화기들이 배치가 되거나, 혹은 저기 보이는 FOB라고 하는 전초기지에서 저 전초기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런 화기들이 되겠습니다. 네, 병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보이는 탄약상자의 경우 이제 기지나 이제 아군 전초기지에 설치되어지는 이제 그런 탄약상자로서 개인의 이제 보급이나 재보급, 혹은 이제 병가 변경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탄약상자입니다. 이 탄약상자의 경우에는 전초기지에서 보급을 할 경우 일정 탄약 포인트 이상이 되어야지 보급이 가능하고요. 만약 필요한
정도의 탄약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급이 불가능한 점 이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이제 한 탄창 뭐 한 개씩 이렇게 따로 이제 탄약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도 있고, 혹은 전체 다 필요하다 싶으면 이렇게 리암 올 클릭해 주시면 해당 포인트가 빠져나가면서 밑에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뜨는데, 포인트가 빠져나가면서 전체 보급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보급을 할 때 이렇게 만약에 한 탄창이 비어 있다 하면 한 탄창만 보급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 탄창을 딱 클릭하고, 네, 무조건 이 중간에 있는 마크를 클릭하셔야지 이제 보급이 진행이 되고요. 이 재보급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즉 아군의 보급 트럭이 FOB에 지속적으로 이제 보급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시스템이고, 또 이제 옆에 보면은 커맨드 서포트 지휘 및 지원 병과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쿼드 리더 킷이 이렇게 3개가 있고, 그다음 리드 크루맨, 그다음에 리드 파일럿, 그다음 메딕, 그다음에 크루맨, 이렇게 병과가 있는데, 여기 있는 커맨드 서포트 병과는 모두 다 엄청 중요한 병과입니다. 일단 이 스쿼드 리더 3개는 조준경이 없든 1배율이든 4배율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전술망원경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전술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멀리까지 이렇게 지형 정찰을 할 수 있거나, 혹은 마커를 찍어서 분대를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적 정보를 이렇게 표기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대장 병과는 사실상 팀에 있어서 전술이나 전략 부분에 있어서 주축인 병과이기 때문에 G키를 눌러서 아군 지휘 채널로 이제 다른 분대장들과 소통을 하고, 또 이제 아군에게 적에 대한 정보들을 이 캡스락을 눌러보면 이렇게 전술 지도가 뜨는데, 이 캡스락을 통해서 아군이 이렇게 아군 분대가 이렇게, 특히 네 분대가 이렇게 진격하거나 공격 혹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것도 가능하며, 또 이제 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게 좀 잘못된 정보다, 혹은 다른 분대에서 핑을 찍어가지고 가봤는데 없다, 이 자리에 없다, 그럼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휴지통 마크 위에 사살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휴지통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가운데 휴지통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분대장의 주요 임무고요. 그러니까 팀의 전술이나 전략, 그리고 분대원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대장 병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병과는 이제 크르멘 병과인데요. 크르멘 병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르멘 병과가 2개가 있는데, 그냥 크르멘 병과를 일단 들어볼게요. 특이점은 이렇게 특수 무장에 공구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구상자는 수리도구의 역할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장비를 수리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대신 이 도구의 단점은 장비의 체력을 끝까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기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이 점 알아두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크루맨 병과 같은 경우에는 리드 크루맨으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리드 크루맨 같은 병과에는 크루맨을 지휘하는 분대장 병과로서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크루맨 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유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전차나 보병 전투 차량, 그러니까 미군으로 따지면 에이브람스나 브래들리 같은 그런 화력 차량들, 고화력 차량들을 타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트럭이나 일반 로지 트럭, 뭐 수송 트럭, 그다음에 차량들, 이런 거를 탈 때에는 크루맨 병과가 필요하지 않지만, 전차나 보병 전투 차량 또는 조금 더 고화력적인 화력이 지원 가능한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루맨 병과를 사용하셔야지만 운전석이나 사수에서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병과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메딕 병과인데요. 메딕 병과는 이렇게 2가지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오코그가 달린 바리에이션의 메딕이고, 하나는 1배율이 달린 메딕인데요. 진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메딕의 주요 병과는 임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주요한 이제 병과이고요. 다른 병과는 총 이제 두 개의 붕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반해서 메딕은 임무 수행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병과이다 보니까 붕대 개수가 9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메디킷이 따로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친 사람이거나 이제 기절한 사람의 경우, 기절한 아군의 경우 살리려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먼저 붕대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소생이 되면 그때 메디킷으로 전환을 하신 다음에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힐을 진행하면은 아군의 힐까지 완벽하게 채워주는 아주 착한 의무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병 같은 경우 이제 자힐도 가능한데요. 자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쳤을 때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붕대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메디킷으로 힐을 똑같이 해주면은 힐이 그대로 되게 되겠습니다. 메딕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대장을 제일 먼저 신경을 쓰셔서 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다른 의무병, 분대 내에 다른 의무병이 있다면 다른 의무병, 그 다음에 다른 병과들을 살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암묵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병과는 다이렉트 컴뱃에서 라이플맨 같은 경우인데요. 라이플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배율 조준경이 달리지 않은 경우 이렇게 밑에 보면은 전술망원경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술망원경을 주는 것을 이제 특수 무기 창에서 볼 수 있고요. 똑같이 이제 정찰하는데 멀리 있는 적을 이제 감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탄약 박스, 탄약 가방이죠. 이번엔 탄약 가방을 이렇게 내려놔서 탄약을 소규모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총수의 역할은 아군에게 탄약을 공급하거나 직접적인 분대 전투에 있어서 적을 정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플맨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병과는 오토매틱 라이플맨 병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총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양각대가 스쿼드에서 양각대가 달린 무기들은 이렇게 뭐 거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무데나 이제 C키를 누르게 된다면 거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제일 센 대신에 기관총 같은 경우에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거치를 하신 다음에 중요하고요.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분대 화력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고지대에 올라가서 아군의 보병을 엄호한다든지 아니면은 화력 지원을 통해서 거점을 방어 혹은 공격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남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무장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서포트 병과를 통해 가면은 또 하나의 오토매틱 라이플맨이 있는데 비슷한 미군 경우에는 오토매틱 라이플맨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유탄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탄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중 목적 곡폭탄을 10발을 주게 되고 정조준을 하게 되면 사다리꼴 모양의 조준선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일자에 T자로 된 이렇게 가늠자를 통해서 이렇게 조준할 수 있는데 지금 100m 1은 100m 2는 200m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00m 표적에 조준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맞춰볼게요. 네, 보다시피 이렇게 0점이 맞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100m 이상의 표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X자를 누르게 되면은 X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100m 눈금이 나오는데 이걸 마우스 휠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고요. 자기가 필요한 마우스 거리에 이제 0점을 눌러놓고 자 200m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X키를 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0점이 조절됩니다. 200m 한번 조준해보고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200m 인근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막탄도 사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색 연막을 통해서 아군의 직접적인 연막 지원도 수행할 수 있는 병가가 네, 이렇게 유탄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보면은 붕대가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야전석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탄수 같은 경우에는 국사화기인 만큼 아군에 있어서 좀 즉각적인 좀 화개적인 화력 지원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병가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병가는 라이트 안티탱크라는 병가인데, 라이트 안티탱크 같은 경우는 LAT라고도 얘기가 되면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게 되는데, 미군의 경우는 첫 번째는 AT4로서 이렇게 장전하고 이렇게 4번 막로 한번 쏠게요. 보시면 탄속이 겁나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구 폭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대승착구 폭탄 탄두를 달고 있는 AT4고요. 자, 이제 다른 A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라이트 안티탱크를 들어보면은 미군의 경우 하나 더 주어지는 라이트 안티탱크는 수류탄을 같이 주면서 M72를 주게 되는데, 이 병가인 LAT의 장점은 AT 병가 중에서는 가장 화력이 약하지만 AT 병가 중에선 대신에 가장 빠른 탄도의 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병가인데, 단점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보병 쪽에 대한 데미지는 아닙니다. 보병 쪽에 대한 데미지가 아니라 차량에 있어서 전차나 보병 전투 차량 같은 중장갑 차량들에게는 LAT는 상당히 약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살펴볼 병가는 막스맨, 우리의 지정사수 병가인데요. 양각대가 달려있는 병가는 이렇게 지정사수는 미군이 유일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고배율의 조준력이 되고, 또 이렇게 X키를 누르면 얘는 이렇게 0점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000m까지 0점 조절이 가능합니다. 군대에 있어서 군대 정찰, 원거리 지형 정찰이나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러 돌아다니는 병가로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막스맨 같은 경우에는 총소리가 이제 다른 일반 병가보다 좀 틀리기 때문에 좀 날카롭죠?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도 막스맨이 주변에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격을 하고 임무를 발성했다면 재빨리 위치를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스페셜리스트 병가를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머신거너 한 병가가 또 있죠. 이거는 이제 좀 더 강력한 기관총, 7탄을 쓰는 강력한 기관총으로서 이렇게 좀 조준경도 조금 더 틀리죠. 이렇게 바이올이 조금 있는 조준경이 달려주고 7탄의 저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저지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헤비 안티탱크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보시면 연막탄이 끼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자, 보면은 팬덤 헤비 안티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차나 보병전투 차량 같은 중장갑 차량을 이제 교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병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점을 조절해서 사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고요. 이 LAT보다는 이렇게 탄속이 좀 느린 그런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화기력은 확실히 보장이 되는 그런 병가입니다. HAT라고 불리우는데, 팀에 있어서 팀 전체적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는 병가이기 때문에 조금 좀 중요한 병가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컴뱃 엔지니어, 전투공병이라고 하는 병가입니다. 이 전투공병은 이제 이렇게 지뢰나 대전차 지뢰 같은 경우를 매설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뢰를 한번 매설해 보겠습니다. 지뢰를 이렇게 내려놓고 위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뢰를 놓고 지뢰를 파게 되면 이렇게 땅 밑으로 지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장이 완료된 모습인데 공방에서는 이거보다 더 안 보이고요. 이렇게 매설을 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또는 이제
이 지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폭발물로 지뢰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지뢰를 발견하면 이렇게 탑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지뢰를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지뢰를 해체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이제 지뢰 옆에 있는 C4가 있는데 이 C4 같은 경우에는 지연 신간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이제 수초의 시간이 지나고 알아서 자연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아까 심어놓은 C4도 마찬가지로 삽을 통해서 가릴 수 있고요. 저런 C4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 있는 라디오, 적군의 라디오나 이런 것들, 시설 같은 거를 한 번에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병과입니다. 컴뱃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되게 중요한 병과라고. C4의 파괴력은 앞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요. 반군이나 이제 민병대 같은 경우에는 ID를 가지고 있는데 ID, 그러니까 급적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파괴력이 10보다는 더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는 게 컴뱃 엔지니어 병과의 역할이고요. 또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릴 것은 이제 공급 박스가 주어지는데 크루맨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이제 공급 박스를 들고 있는 사람 병과인데 똑같이 크루맨하고 똑같은 역할을 크루맨의 공급 박스랑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살펴볼 게 진지 구축 단계에서 이렇게 뭐 급조 진지, 급조 4대가 필요하다. 4대를 이렇게 놓고 급조 진지를 구축해서 아군에게 뭐 엄폐물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이렇게 엄폐물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진지 구축에 있어서 이렇게 윤형 철조망을 통해서 아군의 진입을 아군이 진입이 아니라 적군의 진입을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철조망을 이제 축성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철대 바깥에서 철조망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저 안쪽에서 만들다 보면 이 철조망에 닿으면은 피가 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서 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병과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스폰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폰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스폰 포인트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군장으로 되어 있는 랠리 포인트 마크는 여기 있는 깃발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옆에 있는 이 HAB 햅이라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보이는 메인 베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스쿼드 리더, 그러니까 분대장이 즉각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폰 포인트인 랠리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랠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분대장이랑 분대원 한 명이, 일반적인 보병 분대에서는 분대장이랑 분대원 한 명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고, 크루맨 병과의 경우에는 랠리 포인트를 만들려면 총 분대장을 제외하고 3명의 분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스쿼드 리더가 설치하는 랠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진영별로 랠리 포인트의 디자인이 좀 틀리고요. 이 스쿼드 리더가 설치하는 이 랠리 포인트는 이제 랠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랠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60초마다 한 번씩 스폰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머가 돌게 되고, 분대원만 스폰이 일단 가능하며, 만약에 분대의 스폰 포인트가 다 죽어 있다, 혹은 아군이 다 전멸 상태다, 이럴 경우 아군 분대의 랠리 포인트로 버디 랠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랠리 포인트를 설치하고 스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설치할 경우 120초의 딜레이 시간이 걸리고요. 만약 10m 이내에 설치한 뒤에 10m 이내에 적군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사라지고, 또 만들 때 50m 이하의 적군이 존재하면 50m 이내의 적군이 존재하면 이 랠리 포인트는 설치가 될 수 없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설치 타이머는 리셋이 돼서 다시 120초를 기다려야지 랠리 포인트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햅 포인트인데요. 제일 중요한 햅 포인트인데, 이 FOB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이 햅이 존재하는 거고, 라디오라고 이렇게 앞에 제가 지금 보여 있는 이 라디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햅을 지을 수 있고, 또 저기 있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저기 있는 공용화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라디오가 먼저 지어져야 하는 거고요. 지금 훈련장에서는 개인 연습할 수 있도록 되는 시스템 때문에 라디오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 분대장 병가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이렇게, 랠리 포인트는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고, 랠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할 곳을 찾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라디오가 배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라디오를 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이 선 안에서 이제 건축물들을 건축할 수 있고, 또 이 선 밖으로 가야지, 이 안쪽 선에 겹치지 않도록 해야지 다른 FOB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라디오가 제거가 되게 되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건축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라디오를 깔고 그 다음에 보급 토력을 통해서 요것들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 이 햅은 아까 말했다시피 랠리 포인트는 분대만 스폰이 가능한 그런 스폰 포인트인 대신에 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전체가 스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강한 스폰 포인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햅 같은 경우에는 맵에서 이제 전장에서 이제 햅을 건축하고 이제 전투를 수행하다가 적이 3명 이상 햅 근처에 달라붙거나, 혹은 라디오가 공격이 받는다면 햅의 스폰이 불가능한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이제 그 상태를 오버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버런이라고, 햅이스 오버런 이렇게 하면 햅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고 햅에서 스폰이 불가능하다, 햅이 공격받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햅 자체는 이제 스쿼드 내에서 이제 거점 스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햅을 통해서 거점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폰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고병편은 이 정도면은 설명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라디오 설치 조건이 조금 필요한데요. 라디오 설치 조건은 로지 트럭이 매우 근처에 있으면서 로지 트럭과 분대원 1명이 필요합니다. 라디오를 설치하기 위해선. 그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쿼드가 흥하는 날까지 루스의 스쿼드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